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11일 목요일 멋진 아침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아침이 일찍 밝아지니까 참 좋네요. 네, 밝은 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예전과 같이 되돌림을 하였고요. 여기서 예전과 같이 되돌림을 했다라는 것을 어제 강력한 기술주 반등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기술주들은 숨고르기를 했고, 그동안에 꾸준한 강세를 보여주었던 전통주들인 산업주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럼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론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증시각도의 TV 3월 11일 아침 미국 마감 시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증시각도의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저희 채널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꾸준히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링크에 가보시면 IRP 관리 받으신 분들이 이제 막 문의가 굉장히 쇄도하고 있는데 뭐 다른 건 말씀드릴 거 없고 뭐 작년도에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현재까지는 뭐 결과가 상당히 좋다. 시장을 완전히 이기고 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도서출판 처음복수의 중국의 선택 그리고 3초 육수 순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 이거죠. 채권 시장이 좀 안정화됐어요. 참 이제는 놀라운데 왜 그 시장이 미국의 채권 시장의 응찰률까지도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좀 황당함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융의 전문가로서 야 언제 시장이 이런 응찰률까지 그것도 미국 시장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람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참 그런데 응찰률이 2.38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620억 달러라는데 380억 달러였고요. 네, 그 두 개 합쳐서 620억 달러인 것 같아요. 그럼 내일 뭐 한 300억 달러 정도 30년물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되냐 중요한데 일단 2.38배 이제는 2.39배 그러니까 2.4배 내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문제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인데 요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왜 미국 시장이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이랬느냐? 호들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연준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스탠스가 틀리지 않았음이 지표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머쓱 막 소리를 줘. 이거 안 돼, 이거 이랬던 시장이 머쓱해진 상황인 거죠. 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0.4%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 1.7%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빼죠. 변동성이 큰 두 가지가 뭐예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쁘거나 이래버리면 훅 올라가는 거 음식료 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 가격은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빼면 아주 핵심 코어라 그래가지고 근원 CPI라고 불러요.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얼마가 올랐느냐? 0.1% 상승했습니다. 0.1%요. 전월 대비.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 2%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전년 동월 대비 1.3% 올랐고요.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어디 있어? Where is inflation? 이렇게 되는 거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아. 근데 시장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내 옆에 인플레이션, 얘가 내 자리를 다 뺏어가. 이 인플레이션이 나 앉을 자리도 없어. 했던 게 채권 시장의 태도 아니었어요? 인플레이션한테 모든 걸 뺏길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 뭐야? 인플레이션아 하고 없어. 인플레이션이 없지. 이게 바로 연준에서 얘기했던 팝콘 튀기듯이 가끔씩의 인플레이션은 있으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은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래서 그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정리되셨죠? 네. 우리 증시각도 TV 시청자분들은 꾸준히 봐왔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침 시황을 역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뭐 채권 금리도 되게 안정이 됐어요. 그 난리를 피웠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1.52%대까지 쭉 빠지면서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 그럼 이게 끝일까? 이게 끝일까? 끝일까? 끝은 아닐 것 같죠. 왜냐하면 사건이 있죠. 12일부터. 뭐요? 12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합니다. 뭐에? 부양책에 사인해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 어디로 가죠? 네, 시중으로 흘러갑니다. 일반인들에게 1,600달러 1인당. 1인당이에요. 1인당. 한 가정당도 아니고 1,600달러 돈이 뿌려지죠. 앞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막 물건을 사고 난리가 나겠지. 물론 주식으로 뛰어들 수도 있어. 그래가 이게 오니까 최근에 예전에 게임스탑이 주가 다시 올랐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수, 게임머니로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죠. 이 부분은 뒷골이 땡기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 이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속도예요.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예요. 연말까지 한 1.8, 1.9, 그 다음에 2.0까지 천천히 간다. 매월 뭐 한 0.1%씩 올라간다. 아니구나. 2.0까지 가는 0.1% 안 돼. 그런구나. 한 0.5%씩, 0.05%. 한 월간 뭐 한 50bp씩 올라간다. 충격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근데 이번에 왜 충격을 받는 갑자기 지금 얼마였어요? 1.1 막 이랬던 거잖아요. 그게 1.6 이렇게 보니까 이 몇 프로 퍼센테이지로 50%가 올라버린 거예요. 한 달 반 만에.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개깜놀 한 거지. 시장에 개깜놀 막 이런 거지. 개깜놀. 우리도 슬금슬금 빠지면 팔지도 못하고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빠지면 깜짝 놀라죠. 주식도 네, 비슷합니다. 채권 시장 깜짝 놀랐던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올라올 거라는 생각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저하고도 의견이 비슷한데 의견을 오늘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알리안츠 번스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네. 지난해까지 수십 년에 걸친 채권 시장의 강세장이 종료되었음.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시장 금리 상승이 이어질 전망. 이게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을 하죠. 여기에 최근에 채권왕이라고 불리우는 제플리 건들락 더블라인 캐피털 대표는 CPI가 몇 개월 이후 4%를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제 돈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인프라 투자 또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시중으로 돈이 흘러가겠죠. 뭐 그거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겠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기업을 거쳐 개인들한테 넘어가겠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시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흐름으로 간 거예요. 금융주들이 강세였고 산업주들이 강세였고 소재주들이 강세였고 기술주들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금리 상승은 기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상황은. 오케이? 그거는 그렇다. 아니 오히려 조금 예상을 조금 덜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지금 뭐가 강세?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계속 달러 강세.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좀 편안해졌어. 왜냐하면 이거 뭐 유로화 강세 이거 받아줄 수 없다. 막 22 총재 라가르드 총재께서도 나오셔가지고 이거는 뭐 우려된다. 뭐 이거는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금리가 쭉쭉 올라가게 되자 이거 달러 채권이 더 낫네. 뭐 유로화 들고 있어. 이거 되겠어. 저쪽은 금리가 저렇게 센데 그냥 절로 가지 뭐. 이런 분위기로 엔화 떠나서 달러, 유로화 떠나서 달러. 이러다 보니까 유로화 약세, 엔화 약세가 상당히 나타났죠. 그러니까 뭐 유럽은 되게 편해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역과 관련해서는 얼마나 통화를 약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은 그게 무역의 장땡이었다라는 점. 통화가 약세가 되면 강력한 수출국이 된다는 것, 한국도 그런 예라는 것 잠깐 말씀드리고 다시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도 다시 돌아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찰적 긴장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1.6을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발작적 상황들이 잠깐 나왔잖아요. 텐드럼 발작이 나타났잖아요. 이 발작이 나타났는데 다음번에 금리가 다시 오르겠죠? 다음번 1.6%가 언제 있을 것이냐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번에 1.6%에서 또 이렇게 발작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여부. 이게 중요하죠. 일단은 언제가 시점이 될 것이냐. 다음 주 FOMC 수, 목, 우리나라는 한 대략 금, 이쯤에 이제 목금에 전해질 그 소식들에 따라서 시장이 또다시 한번 발작적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다음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게 발작이냐, 지랄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지금. 이번에는 발작이었는데, 다음번엔 지랄일 가능성이 있지. 지랄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 뉘앙스의 차이가. 그러니까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충격이 발작적이지 않고 지랄적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감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야? 맷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 이렇게 맷집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마찰적 긴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맷집이 두터워져, 돼지 뱃살처럼 이렇게 두터워져. 이러면 맞아도 안 아파요. 그때부터 금리가 때려도 안 아픈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가 마찰적 긴장 상황이야. 어쩔 수 없어.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연준이 얘기한 건 틀린 게 없어. 그렇게 그 인플레이션 심하지 않다. 근데 시장만 발작을 한 것이지. 지금 머쓱한 거지. 막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엎어버려! 막 이랬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머쓱 하면서 제자리에 돌아왔어. 약간 쪽팔리네. 이러면서 돌아온 거지. 지금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는 살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제든지, 이 채권 친구가 지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지랄의 폭과 정도와 깊이와 강도가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부터. 이 강도가 약해지면은 주식시장은 됐네 하고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저놈이 팔딱팔딱 뛰면서 난리를 피면 어떻게 뛰겠어요, 주식시장 입장에서. 제가 좀 잠잠해져야 그때 난 움직여도 되겠네 하면서 움직이겠죠. 예,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주요 의견 말씀드릴게요. JP모건에서 시장금리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경기 회복이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이라면 연준 정책자들은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을 여지가 높은.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아닙니까? 계속 그렇잖아요. 그리고 연준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내셔널증권, 지난달 이후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은 인플레이가 예상보다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었으나 오늘 그 CPI 지표는 이러한 우려를 잠재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JP모건, 알리안츠 버스타인, 내셔널증권, 이렇게 미국의 유수한 증권사가 전문가들이 무슨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별거 아니죠? 그죠? 우리 각도의 TV에서 다 듣던 내용들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별거 없어요. 전문가라 뭘 알아. 똑같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전 단계는 또 달라. 실전 단계는 또 다른 세계야. 게이트가 하나 더 있어.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실전 단계로 들어가면 또 전혀 다른 그 문이 열리고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투자의 세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말로 엉덩이 꽉 붙이고 무시해라, 심리적으로 그냥 보지도 마라, 막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기 이런 얘기하는 건 어떤 면에서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근데 실전으로 넘어가서 진짜 찐 투자로 넘어가는 순간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이거는 참고를 하시면서 이건 내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대신에 유연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역은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또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네. 어쨌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바이든 부양책이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 무려 1%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미국 성장률도 기존에 3.2% 예상했는데 무려 6.5%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1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6.5%에서 7.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상승되면 주식시장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마찰적 긴장 상태 또는 레버리지를 또 일부 줄여야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이런 마찰적 긴장 상태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술 뉴스, EU가 차세대 반도체 역내 생산 확대 목표를 설정한다고 합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올리는 목표를 제시합니다. 20%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미국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대만과 한국인데, 그리고 한국은 특별히 메모리죠. 근데 사실 여기서 그 반도체 역내 생산은 메모리는 거의 아니에요. 시스템 반도체 얘기예요. 시스템 반도체 얘기고, 자, 이제 깜짝 놀란 거야. 이제 원자재가 철강이라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철강, 플라스틱 뭐 이런 게 원자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원자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원자재 생산 국가다. 2차적 원자재 생산 국가다. 라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예. 자, 반도체 시황은 이렇게 돌아가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휘둘렸어요. 어제 너무 많이 반도체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미국에서는 좀 빠졌다라는 점. 네. 네. 오늘 자, 과연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관심이 그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썼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반응이 좀 이상하게 될까라는 건데, 이러다가 응축해서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또 빠지면 또 심리가 경색되면서 또 빠졌다가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잘 견뎌야 되는 시간이에요. 마찰적 긴장 정도의 상황이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가 아니고 7%까지가 얘기되는 이 상황들, 그것도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다 6% 7%로 높게 잡는 이 상황들이라면 주식시장의 악재 아니에요. 그리고 언제부터 악재가 터지냐, 연준이 돈을 뺄 때인데, 연준은 분명히 그랬죠. 2022년까지 돈을 안 빼겠다 그랬어요. 사실은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20년은 우리가 하는 얘기고 조바심 나서 2023년, 2024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땡겨오는 거야. 그래서 2022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020년 내년 말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오라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 다음 국면, 요 국면을 잘 참는 요 다음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오기 때문에 기업 자산의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장세가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 하나 우리가 잘 모르겠는 거, 지금 해석이 잘 안 되는 거, 도대체 이놈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쓴 거야? 이거 잘 모르겠어요. 네, 요게 문제라는 거. 오늘 너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정리하도록. 10분만 하려고 했는데 내일은 진짜 10분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